우리의 것을 잃어버렸다. 혁명 이전의 한국 정치가 이러할진데 한편 이 나라의 사회는 어떠하였는가. 불안한 정치 정세와 각박한 경제 사정 등으로 사회 재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 없는 파국전야라 할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는 정상적인 초점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촌보전도 내다보이지 않는 앞날의 경황. 정말 어떤 시인이 노래하였듯이 캄캄한 코리아의 대낮 그대로였다. 들리는 이 탄식이요, 저주요, 아우성. 그러나 짓궂게도 바로 이 이웃에는 금준미주의 고가성이 있었다니 참으로 딱한 합창이었다.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해제한 후에 민주당 재건파들은 그들이 집권하던 9개월간을 가리켜 민주 정치의 만발기라고 궤변을 토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나 사실인즉 천만의 말씀이다. 사전 사후 있어 보지도 않았고 잊어질 수도 없을 그 혼란과 공포, 그리고 상거래조차 무질서한 사회 사정, 그뿐만이 아니었다. 650대 1의 환율은 하루아침에 일약 1300대 1로 껑충 뛰어올랐고 사회의 혼란을 틈타 저들은 이권과 파쟁에 골몰하지 않았던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라 할 수 있었다. 진정 그와 같은 것을 민주주의의 만개상이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민주상식의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것을 가리켜 자유의 낙원이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왔던 자유의 개념에 의문부를 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리던 자유란 딴 것이 아니고 파괴와 폭행, 무법, 간첩의 횡행 등이 더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그와 같이 퇴조하는 사회 재상보다도 국민의 정신이 해이되고 무기력하게 되어가는데 크게 관심하였다. 말하자면 우리의 것, 한국적인 것, 한국인적인 것은 점차 퇴화 소멸하여 가고 대신 미국적인 것, 서구적인 것, 그리고 일본적인 것이 등장하려는 데는 끝없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었다. 민주당 정권은 이를 해석하여 현대 문명 사회의 발전이요 개화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한국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권위,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주체성이 이렇듯 자꾸만 거세인 남의 것에 밀려 마치 풍전등화 격으로 깜박거리고만 있었으니 참으로 통분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분노를 분노로 한거한 사람이 있었던가. 물론 젊은 학도가, 공소한 애국론만을 고창하는 정치가가, 감상적인 문학가가 이 사양에 선 국가와 염색되어가는 민족혼을 바로 잡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순수한 몸부림이 과연 무슨 힘이 되었던가. 집은 있어도 문패는 남의 것이었고 족보는 있어도 사생활을 면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두말할 것 없이 구정객들에 있다. 그는 정치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할 수도 없다. 4.19 학생혁명이 역도의 총격으로 사실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도 그는 인내하며 단지 그 귀추만 주시하였을 뿐 끝내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 제위가 실제 본 바 그대로다. 그러나 감내와 방관은 결국 동일한 개념하에 집약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한도가 있는 법이요 결코 무능한 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상한 바와 같이 민족 경제가 파탄 농락되고 구정객들의 만거와 죄악이 극에 달하며 사회가 혼란될 대로 혼란됨으로 하여 불어난 장래의 망국의 비운을 맛보아야 할 긴박한 사태를 보고도 감내와 방관을 미덕으로 허울 좋은 국토 방위란 임무만을 고수하여야 한단 말인가. 항시 정의로운 애국 군대는 감내나 방관이란 허명을 내세워 부패한 정권과 공모할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5.16 혁명은 이 공모를 거부하고 박차고 내적의 소탕을 위하여 출동한 군의 작전상 이동에 불과하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같이 본인은 40평생의 전생애를 걸고 뜻있는 동지들과 촌시를 아껴가며 구국의 방법을 수기하였다. 자유당 정권의 말기 무렵이었다. 마침내 2.28 대구 학생 시위가 단초되어 거센 4.19 학생혁명이 폭발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군의 출동 없이도 민권혁명은 벅찬 감격으로 일단 성공된 것이다. 그러나 수백 학생의 희생과 수십만 민중의 시위로 쟁취된 이 민족의 희망은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동시에 이미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민주당 집권 9개월의 무능과 위급을 고하던 당시의 재사태는 전술한 바와 같거니와 본인은 마침내 혁명 동지들과 더불어 걸기하기로 결심했다. 본인은 냉정히 혁명군의 진격을 명령하였다. 조금도 흥분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상적 지도자로 자처하려는 위인은 4.19 혁명을 대낮에 공사에 비하고 5.16 혁명을 밤에 거사에 비유하여 이 혁명의 흠을 잡으려 하였지만 여기서 명백히 지적하려는 것은 그 시각이 밤이 아니고 바로 새벽이었다는 사실이다. 새벽. 그것은 바로 이 혁명의 목적을 상징하는 시각이다. 민족의 여명, 국가의 새 아침. 김포의 혁명 가도를 밟으며 본인은 밝아오는 오늘의 아침을 그리고 그 태양을 마음속으로 가득히 그리고 있었다. 그때 앞서가고 뒤따르던 혁명 동지들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30대의 청춘을 민족에 걸고 오직 한 나라의 운명을 바로 잡으려던 저들 모습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나이 많은 부모가 계시지 않는가. 아니, 인생의 꽃으로 아직 열매조차 맺지 않은 청춘이었다. 눈물겹도록 성스러운 인간상이었다.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본인은 그 강물이 어제 흐르지 않던
새 물결이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묵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역사는 저렇듯 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어길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요 교훈이 아닌가. 혁명의 공약. 우리의 지상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4.19 혁명을 계승하고 경제, 정치, 사회, 일반 문화의 향상과 신민족 세력을 배양하는 데 있었다. 본인은 이 거창한 새 역사의 소지를 닫기 위하여 당면한 행동 강령으로서 혁명 공약을 공포하였다. 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과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의 태세를 재정비 강화함으로써 외침의 위기에 대비하고 2. 국련 헌장을 충실히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이행하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고 3. 구정권하에 있었던 모든 사회적 부패와 정치적인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의 진작과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 잡음으로써 민족 민주 정신을 함양하며 4. 국가 자립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하여 기하선상에 방황하는 민생고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희망을 제고시키고 5. 북한 공산 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국가의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이룩한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과 민이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혁명 초기 우리는 구악의 일소에서부터 착수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온갖 정력을 경주하였다. 밤이 이슥한데도 전국의 관공서 건물은 참으로 역사상 유례 없이 밤에도 진무하는 전등으로 밝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적하는 과업은 제대로의 성과와는 달리 상당한 차질을 가져왔다. 정치활동 재개 후에 있은 구정객들의 망동이나 그 이전에도 음양으로 가하여지던 어떤 힘의 작용에 대하여는 별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유보한다.